지금 제일 졸릴 시간이네요. 1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평소에 저희 클루커스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클루커스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의 보안 전략과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드릴 발표자이고요. 저희 클루커스에서 데브세옵스 그룹 리드하고 있는 김지원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애저를 쓰시고 계시거나 안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발표하기에 앞서서 작년 2022년도에 올해 2023년도에 있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에 대한 그 내용들을 5가지 정도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했던 보고서가 있었죠.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에 대한 보고서 내용들을 짧게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로 국가 보안, 산업 보안을 위협하는 글로벌 해킹 조직의 공격 증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김스키라든지 샤오칭 같은 다양한 해킹 조직의 활동들을 전망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 장애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지속을 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를 슬픔에 빠지게 했었던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사건들을 빌미로 정교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SNS를 활용해서 스미싱이나 피싱 등 사회공학 해킹에 악용하고 있고 이를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능형 지속 공격과 다중 협박으로 무장한 랜섬웨어 진화를 전망하면서 과거보다 더욱 악랄한 보안 공격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네 번째 전망과 5번째 전망을 차례로 소개드리면요. 네 번째로는 디지털 시대의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위협 증가에서는 관리가 미숙한 환경에서 잘못된 설정들이나 가장 많은 사고 사례인 권한 있는 보안 주체에 대한 탈취로 인한 크립토 마이닝 사례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기업의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위협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 모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시면서 고려하실 수 있는 위협 전망들인데요. 그래서 사스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공급사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실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사스 서비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비스에서 개발 시에 흔히 사용하는 오픈소스나 서드파티 코드에서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악성 코드 감염이 우려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업데이트 서버나 소스 코드 변조 그리고 인증서 탈취 같은 탈취 등을 통해서 공급망 공격 등이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방비를 당부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가장 큰 보안 공격이었고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실 만한 보안 공격입니다. 솔라인즈 공급망 공격이고요. 짧게 타임라인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13일 글로벌 보안 벤더인 파이어아이가 처음 발견한 솔라윈즈 공급망 사건이고요. 공격자가 솔라윈즈의 오리온 업데이트 서버를 트로이 목마하고 그다음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백도어로 활용하는 증거를 우연하게 다른 공격 조사 중에 파이어아이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아이는 이 공격을 썬버스트라고 명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솔라윈즈의 30만 고객 중에 18,000 고객이 해당 백도어 버전으로의 업데이트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 후 이제 2개월 후인 2021년 1월 22일에는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막 취임을 했을 때고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고 이제 한 달 만에 2월 19일 날 이제 러시아의 정보기관인 SVR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노벨륨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공급망 방어 강화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벌써 2년이 지났네요. 2021년에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행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총 11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4절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의 강화에 해당되는 내용이 총 24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항들은 어떤 기관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주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명세인 SBAM 관련된 내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련 내용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침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이 있고 나서 2년 후인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과기정통부 주재로 제로 트러스트와 공급망 보안에 대한 포럼이 작년 10월에 발족이 되었었죠. 그래서 총 뭐 3차례 정도의 전체 회의와 뭐 분과 회의를 통해서 정책 발굴을 하고 과제 구체화하신 등의 그런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요 분야 대상으로 SBAM 도입에 대한 보안 실증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정해진 뭐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지만 만약에 미국처럼 행정명령처럼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주요 기관에 납품하실 때에 SBAM이 반드시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P 3사들, 그러니까 클라우드 3사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그림까지는 레거시한 경계 보안 관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SBAM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네트워크 보안 이야기를 드려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한번 정리해 두고 그 뒤에서는 이제 공급망 보안 위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DDoS나 뭐 IDS, IPS, WAF, UTM 이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경계 보안을 어떻게 서비스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보통 제가 2, 3년 전에 고객사에 가보면 이런 IDS, 방화벽, IPS 이런 솔루션들을 쭉 나래비를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애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매핑을 해봐라라는 그런 숙제를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고객사 나가보면 이런 숙제는 안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도 이제 당연히 저희 뭐 애저나 AWS, GCP에서 이런 보안 경계 보안 쪽의 솔루션들을 네이티브 솔루션으로 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경계 보안 외에 이제 CI/CD나 그다음에 그 공급망 쪽의 보안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보면요. 시프트 레프트 보안이죠, 역시. 앞에서도 많이 설명 들으셨겠지만 보안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시프트 레프트 처음 듣는데요. 라고 하시면 한 2년 정도는 속세에서 떠나 있으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익숙한 그리고 당연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만 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CSP들 그리고 각 그 글로벌한 보안 벤더들이 모두 시프트 레프트를 외치고 있고요. 이건 왼쪽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안 점검이나 보안 테스트들 시점을 되도록 그 출시 시기에 임박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진행을 해서 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이야기이고요. 개발 마무리 단계에서 보안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ID부터 해서 검토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필요한 보안 테스트들이 있고 기업은 그때그때 대응하실 수 있도록 툴들을 갖추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인프라 보안이나 워크로드 런타임 보안을 검토하시기 전에 코드부터 잘 짜고 잘 짜여져 있는 코드들을 잘 설계된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배포하자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빌드업되어 있는 경계 보안일지라도 무조건 취약점은 있는 법이고요. 그 취약점들을 고치시기 전에 뚫릴 확률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뭐 CV나 CW나 뭐 CVS들을 다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출을 스캔을 그때그때 적시적소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CWE나 크레덴셜 키 노출과 같은 이제 코드 스캔과 더불어서 샌드박싱을 활용하셔서 다스트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코드를 커밋하시고 이미지를 말아 올리실 때 이미지의 무결성 테스트 그리고 이미지 구성 요소들의 취약점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고 개발에 사용한 오픈소스들이 취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라이선스들이 오픈소스에 잘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스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미지를 배포하실 때 IAC를 많이 쓰시죠.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도 같이 스캔하셔서 결함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많은 클라우드 보안 공격 사례 자체는 클라우드 환경에 리소스들을 배포하는 IAC
코드에 API 키가 노출된 채로 이제 배포되거나 레포지토리, 퍼블릭한 레포지토리에 올라가면서 보안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워크플로우의 요소마다 공격의 단초가 되는 실마리들을 잡아내고 통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hift Left 보안으로 코드만 관리하면 되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배포하고 실행시키는 환경인 워크로드에 대한 보호와 통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워크로드들에 우리가 이제 CI/CD로 배포하는지 보면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워크로드, 즉 이제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화하고 있는 근래 워크로드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CNCF에서 이야기하기도 했던 부분처럼 컨테이너의 서비스 메쉬를 사용하고 선언형 API를 이용해서 이뮤터블 인프라를 해야 한다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VM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니라 그냥 클라우드인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안티마레어나 뭐 EPP, EDR 같은 솔루션들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CSP나 글로벌 벤더들이 제공하고 있는 매니지드 컨테이너 환경, 즉 뭐 EKS, ECS, 애저는 AKS, 구글은 뭐 GKE 같은 이런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솔루션들을 보호할 솔루션들이 별도로 필요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그럼 무엇로 보호하고 방어를 하냐라고 보면요. 가트너는 CNAPP라는 이름으로 이 솔루션들을 패킹을 하고 있는데요. 이 CNAPP를 풀어서 이야기해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 시냅 안에 있는, 시냅에 속해 있는 솔루션들은 뭐 익히 잘 알고 계시는 CWPP, 그리고 CSPM, 그리고 거기에 CIEM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관련된 보호 솔루션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 그 CI/CD 파이프라인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뭐 SAST, DAST, EAST 등등 뭐 IAC 스캐너들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들을 배포하시고 워크로드를 관리하시는 데 사용되는 보안 솔루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운영함에 필요한 보안 솔루션들이 계속 추가가 돼서 이 시냅이라는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 다른 시냅 회사들끼리 서로 인수합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뭐 CWPP나 CSPM을 서비스하던 회사가 시냅이라는 이름으로 얻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CISO 분의 웨비나를 잠깐 들었었는데 그 CISO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시냅 솔루션들 구매할 때 절대로 3년 계약하지 마라. 무조건 1년 계약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 달라지고 되게 별로였던 솔루션들도 인수합병을 잘 해와서 되게 완성도 있는 시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글로벌리하게 시냅 솔루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솔루션 이름들은 하나하나 언급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냅을 소개를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4에서 5년 정도 전에 애저 시큐리티 센터라는 이름으로 CSPM과 CWPP 솔루션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저 시큐리티 센터는 이름이 애저 디펜더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 그리고 MDC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됐고요. 그래서 이 솔루션은 CSPM, CWPP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시냅이라는 솔루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영역의 보안 솔루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인수한 코드 레포지토리 GitHub과 과거에 VSTF라고 불렀던 비주얼 스튜디오 팀 파운데이션 서비스 CI/CD 플랫폼을 애저 데브옵스로 가지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워크로드들을 애저 환경에 배포하는 모든 큰 밑바탕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그 코드 IDE인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요즘 핫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드를 레포지토리인 GitHub으로 커밋하고 이제 이미지들을 뭐 애저 데브옵스라는 CI/CD를 통해서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그 이미지 레지스트리로 말아서 쉽하게 되고요. 그래서 애저라는 퍼블릭 환경에 쉽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컨테이너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로 배포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플랫폼들을 보호하는 시냅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소개해 보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AWS나 GCP 등등 수많은 클라우드 제공업체 CSP가 이야기하는 책임 공유론 그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 익숙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이 그림을 꺼내온 이유는요. 당연히 고객의 책임 소재와 CSP의 책임 소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으로서 뿐만 아니라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파스나 사스 쪽에는 삼각형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되게 애매합니다. 고객이 100%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CSP가 100% 책임져 주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파스나 사스 솔루션 워크로드들마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되게 모호하게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똑부러지게 해결할 수 있는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유명한 시냅 솔루션들도 AWS에서 서비스하고 하는 뭐 DB 솔루션인 RDS나 애저에서 서비스하는 애저 SQL과 같은 풀리 매니지드 되는 파스 RDB에 대한 가시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저나 AWS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께는 이런 디펜더 포 클라우드 같은 퍼스트 파티 시냅 솔루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파티 시냅 솔루션들을 갖추신 후에 뭐 서드 파티로 전문성과 통제력이나 뭐 실시간성을 하드닝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설계할 때 뭐 다양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뭐 단연 미국의 대표적인 컴플라이언스인 뭐 NIST 리스트 그리고 CIS 그리고 신용업계 표준인 PCI DSS를 기반으로 구성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요. 거버넌스 외에 기술적인 모든 항목들을 자동으로 지속적으로 스캐닝하는 기능을 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의 커버리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시냅 솔루션이기 때문에 CSPM이나 CWPP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CSPM 기능은 뭐 에이전트 기반 그리고 에이전트 리스 방식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 취약점 스캐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저뿐 아니라 뭐 AWS, 그리고 GCP 이런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의 스캐닝을 제공을 하고 있음으로써 단일 관리 콘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경로 분석과 같은 가시성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업군에 따른 컴플라이언스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CWPP 기능으로는 다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들에 대한 커버리지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애저에서 네이티브하게 서비스하는 DNS라든지 뭐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같은 풀리 매니지드되는 파스 솔루션의 보안 가시성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브옵스 관련된 보안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펜더 포 데브옵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코드라든지 공급망, CI/CD 도구 같은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코드 저장소인 GitHub이나 애저 데브옵스의 익스텐션을 설치하셔서 스캔을 하시면 코드 레벨에서의 보안 취약점이나 뭐 ISC 취약점, 오픈소스 취약점, 키나 암호 노출에 관한 보안 인사이트를 함께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인 CSPM 기능과 최근에 이제 추가된 디펜더 CSPM 기능이 새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보안 권장 사항들 그리고 우리 애저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인벤토리에서의 자선 관리 기능은 기본 CSPM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국제 컴플라이언스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공격 경로 분석 그리고 에이전트 리스의 스캐닝 기능은 디펜더 CSPM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리스 스캔 같은 경우에는 VM에 있는 디스크를 스냅샷을 떠서 운영 중인 VM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스캐닝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OS 구성이나 파일 시스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스냅샷 데이터를 뜬 후에
그다음에 스캔한 후에 휘발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로 수집하기 때문에 스캐닝하는 시간 자체가 짧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의 CSPM 기능 중에는요, 컨텍스트 엔진을 사용하는 보안 그래프 기능으로 그래프 기반의 쿼리를 통해서 수많은 위협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위협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 경로 분석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장 악용될 만한 가능성이 큰 즉각적인 위협들을 식별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SPM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이제 CWPP 기능에 대해서 커버리지를 소개를 드리면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의 가장 핵심인 컨테이너, 그리고 서버가 없는 코드 환경인 펑션 애저 서비스인 애저 펑션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앱 서비스에서 기본 샌드박스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스 솔루션뿐 아니라 애저 이아스 솔루션인 VM 안에서도 다양한 CWP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의 무결성 기능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수행된 적이 없었던 프로세스가 갑자기 감지되면 탐지하는 적응형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 그리고 별도 비용 없이 퀄리스 스캐너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이전트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퍼스트 파티 시냅의 중요성이 완전히 매니지드 되는 파스DB들에 대한 보안 모니터링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인젝션이나 의심스러운 커넥션이나 호출을 잡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망 보안에서 중요한 DNS 서비스 모니터링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프리뷰로 추가된 APIM, 그러니까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도 모니터링해서 API 트리거에 대한 커버리지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솔루션 중에 사용하는 기능들만 켜서 비용들을 중복 투자되지 않은 방법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파티로 MDC를 사용하시면서 서드 파티들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기능을 키우셔서 비용을 최적화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시프트 그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냅인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조금 입혀보면요. MDC는 각 빌드라든지 런이라든지 익제큐티브 쪽에 각각 오픈소스 스캐너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 CI/CD 파이프라인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애저라는 클라우드에서 여러 종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들도 당연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뎁스에옵스 전범위에 대한 기제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면 코드 저장소인 GitHub으로 개발자가 코드를 커밋할 때 정적 분석을 하고 코드들이 머지되고 빌드돼서 이미지로 쉽될 때의 이미지 스캔이나 이미지 취약사항 검출하는 스캔 기능, 그리고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컨테이너 구성이나 도커 파일, 쿠버네티스 야물 등에 대한 스캔을 CI/CD 워크플로우에 녹여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쉬프트 레프트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후에 QA나 스테이지, 프로덕션 환경으로 차례대로 이그젝되는 과정에서 워크로드에 대한 보안 경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가져가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그 CI/CD라든지 공급망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보안 요소로 시냅 솔루션인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저희 클루커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루커스에서는 고객사에 맞추어서 클라우드 환경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 중이신 클라우드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보안 강화와 개선 방안을 같이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안 담당자분들의 손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퍼스트 파티 솔루션 외에도 역시 전문성과 강제성 등의 강점이 있는 서드 파티 솔루션들에 대한 파트너십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핫한 엘라스틱 시큐리티라든지 엘라스틱 쪽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쿠아 시큐리티 쪽도 같이 컨설팅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루커스에서는 현재는 프리뷰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인데, 클루커스 SOC라는 이름으로 보안 운영과 관제 서비스도 런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고객 대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향후에는 UTM이나 디펜더 포 클라우드, 심 솔루션인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까지 확장하여서 서비스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와프는 거의 다 준비가 됐고 프라이싱 작업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로커스는 애저 관련된 국내 최고 기술 등급 자격을 갖추고 있는 MSP이고요. 주요 실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파트너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인정받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MSP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밖에 이제 클로커스 부스에 오셔가지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로커스와 함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전략을 함께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